여의도 토픽 시간입니다. 앞서 바이오 관련 종목들의 히스토리를 쭉 듣고 있으니까 참 다사다난하다라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들게 됩니다. 워낙 기대감을 먹고 사는 섹터 특징이다 보니까 여러 부분에 의해서 기대감으로 크게 올랐다가 큰 폭의 실망감으로 하락하는 모습들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그로 인해서 투자자분들도 참 힘들게도 했다가 웃게도 했다가 하는 패턴들이 나타나는데요. 분명 그 안에서 건강한 종목들도 있을 거고요. 그 종목들도 잘 선별해내는 것이 더 중요하겠죠. 자, 이처럼 인고의 세월을 잘 견디고 다시 살아나고 있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오늘 살짝 보니까 여의도 토픽 증권사 추천 종목에서도 그런 종목들이 일부 좀 눈에 띄는데요. 어떤 종목인지 궁금하시죠? 직접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시죠. 오늘 증권사 신규 추천 종목입니다. 오늘 삼성증권에서는 총 3종목을 추천했습니다. 먼저 지주사 LG가 있는데요. 단기 급락으로 순자산가치 대비 할인율이 57% 수준으로 역사적 하단에 위치했다고 합니다. LG전자 등 주요 자회사들의 실적이 본격적으로 개선되면서 그에 따른 기대감이 모아진다는 설명도 덧붙였습니다. 이어서 이마트도 추천이 됐는데요. 정부의 경기 부양책에 따른 소비 회복으로 매출 턴어라운드가 기대된다고 삼성증권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현금 창출 능력 1조 1천억 원, 자산가치 1조 5천억 원을 고려해 현재 주가는 절대적인 저평가 상태라고 분석됐습니다. 다음으로 광동제약 보겠습니다. 삼성증권은 광동제약에 대해 2분기 계절적 성수기에 진입하면서 신규 유통거래권을 확보한 3다수 매출이 늘어날 것이란 기대감입니다. 그리고 다수의 히트 브랜드를 보유하며 이익 안정성도 갖고 있어 올해 예상 영업이익 420억 원 기준으로 PER 8배 수준인 현재 주가는 저평가 구간이라고 삼성증권은 진단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우리투자증권의 신규 추천 종목 보겠습니다. 하나금융지주인데요. 대내외 경제지표 개선과 부동산 정책 완화 기대감으로 은행업 업황 회복이 가시화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여기에 양호한 자산 건전성과 충당금 적립 부담 완화, 안정적 대출 성장 등 실적 개선 모멘텀을 확보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역시 올해 PBR 0.58배 수준으로 업종 내 저평가 종목이란 분석도 덧붙여졌습니다. 자, 마지막 신규 추천 종목 보겠습니다. BH인데요. 한국투자증권은 BH에 대해 스마트폰에 대한 공급 물량 증가, 태블릿 PC 매출 비중 확대로 올해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할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특히 다변화된 글로벌 고객사를 보유하고 있어 캐파 증설에 따른 성장 모멘텀이 지속될 것이라고 한국투자증권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볼 수 있었던 지주사 LG 자회사들 덕분을 톡톡히 일단 누리고 있습니다. 호실적들이 이어지고 있고요. 주요 자회사들 실적 대부분 마감이 됐고 결과도 잘 나온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어제 발표됐던 LG전자 얘기를 조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장 마감 이후 IR을 통해서 다양한 코멘트를 내놨습니다. 2분기에 대한 자신감도 보였고요. 또 계열사를 통해서 자동차 부품사 흡수 합병하겠다는 소식도 나왔어요. 또 이 부분 오늘 시장에서 어떻게 해석될지 상당히 중요해 보이고요. 휴대전화 사업 부분은 선전이 됐는데 TV 쪽이 1분기 성적이 별로 안 좋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코멘트도 함께 있었죠. 2분기에는 원가 절감과 가계 부분의 경제 회복으로 인해서 조금은 더 나아질 것이다라는 자신감을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어제 LG전자, LG노텍 실적, 오늘 결국에는 지주사 LG에 어떻게 반영될지 상당히 중요하겠습니다. 4월 들어서 냉탕으로 접어드는 모습이었어요. 초반까지만 해도 6만 원대 이탈했다가 최근 다시 열심히 상승권으로 제 역할을 좀 찾아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오늘 이 같은 자회사들 효과를 얼마나 더 누리게 될지 지주사 LG까지 오늘 LG그룹들 움직임 조금은 더 궁금해지는 날일 듯 싶습니다. 자, 이번에는 추천 제외 종목 볼게요. 어떤 종목이 있을까요? 화면 보시죠. 오늘 증권사 추천 제외 종목, 삼성증권이 추천 제외 종목으로 3종목을 올렸습니다. 먼저 디스플레이텍 이익 실현에 따른 결정이라는 간략한 설명이 나왔고요. 다음으로 빙그레 역시 수익 실현을 위해 포트폴리오 편입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또 한 종목은 종근당입니다. 삼성증권 이 종목에 대해서도 수익 실현 차원에서 종근당을 편입해서 제외하기로 했다라는 설명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투자증권이 파라다이스를 추천해서 제외했는데요. 최근 이익률 개선 기대감이 반영되며 양호한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으나 이익 실현 차원에서 제외한다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어제도 그렇고요, 오늘도 그렇고요. 종목들이 나빠서라기보다는 잘 간 데 따른 이익 실현 결정이 조금 더 우세합니다. 앞서 언급됐던 네 종목 4월 한 달 동안의 성적을 잠깐 살펴봤는데요. 파라다이스가 7.7% 올랐고요. 디스플레이텍이 21%, 빙그레 3.4%, 마지막 종근당이 12% 성적이었습니다. 같은 기간 코스피 지수가 3% 하락이었고 코스닥 지수가 1.5% 정도의 상승을 기록했다라는 것과 비교했을 때 이들 종목 얼마나 성적이 좋았는지 조금 가늠할 수 있는 대목인 것 같습니다. 시장 상승폭을 또 들어보니까 4월 시장 상당히 안 좋았다라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들게 되는데요. 자, 이처럼 시장 수익률을 조금 뛰어넘을 만한 종목 선택하는 것, 그 종목들을 찾아내는 것이 저희 여의도 토픽이고요. 또 이런 맥락에서 객장에서는 어떤 종목으로 오늘 장 준비하고 있는지 더욱 궁금해집니다. 앞서 전해드렸던 이들 종목을 뛰어넘을 수 있는 종목 기대감으로 이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투자증권 관악지점의 김현태 대리 함께합니다. 대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네. 일단 시청자님들께 좀 기대감을 좀 가득 드렸고 그만큼 대리님은 조금 부담을 느끼시지 않을까라는 염려도 들게 되는데요. 오늘 종목 궁금합니다. 어떤 종목 보시겠어요? 네, 사실 시장이 좀 코스닥이 이제 뭐 4년치 상단을 돌파를 하면서 종목들이 많이 올라와 있어서 조금 아웃퍼폼할 수 있는 종목을 찾기가 좀 쉽지는 않은데요. 한번 노력을 앞으로도 계속 해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세트랙아이라는 종목인데 이제 나로 테마로 좀 잘 알고 계시는 종목일 거예요. 세트랙아이는 국내에서 이제 인공위성 부품, 모듈 및 체계 시스템을 개발하고 수출하는 이제 유일한 업체고 이제 현재 이런 운용이나 제작, 설계와 같은 기술들을 보유하고 있으며 2012년도 사업 부문별 매출액 비중이 위성 사업 부문이 77%로 상당히 많은 비중을 좀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나로 발사 이후에 이제 인공위성 관련 테마주들이 지속적인 조정을 받아서 이제 주가가 고점대에 많이 하락을 했는데 저는 이제 몇 가지 모멘텀을 좀 말씀드리면서 이 종목에 관심을 가져보시기를 좀 권해드릴게요. 먼저 2013년 현재 전 세계 위성 제조 시장의 규모는 약 140억 달러 규모로 추정이 되고 이 가운데 절반가량이 동사의 주된 사업군 중소형 위성 시장입니다. 특히나 이제 최근 인공위성의 소형화와 저궤도화 추세가 맞물리면서 그 비중은 점점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 세트랙아이의 경우에 2009년도에 말레이시아와 아랍에미리트 위성체를 성공적으로 수출을 하였고 올해에도 또한 아랍에미리트와 스페인의 위성체 수주를 받으면서 그 기술력의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이 세계 시장 규모 확대에 따라서 동사의 매출 증대가 예상이 되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 살펴볼 부분은 동사가 작년 말에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위성 영상 독점 판매권을 계약을 해서 위성 영상 시장에 진출하였다는 점입니다. 이를 토대로 이제 위성을 보유하지 못한 국가나 위치 기반 서비스하는 사업자들에게 위성 영상을 판매할 수 있기 때문에 수익 모델이 다변화에도 성공을 하였다고 판단이 되고요. 현재 위성 영상 시장은 13억 달러 규모로 해외 사업자들이 약 70% 이상을 점유를 하고 있지만 새로운 사업 부문 개척을 통해서 수익원을 창출한다는 점에서 세트랙아이의 주가에 긍정적인 모멘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이제 현재 현 정부가 박근혜 대통령 하에 이제 현 정부가 인공위성 사업에 대해서 강력한 투자 의지를 보이고 있어요. 특히 이제 박근혜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 과학의 날을 맞아서 창조 경제로 이제 이 제2의 한강의 기적을 이루겠다는 의지를 재차 표명을 했고 실제 18일 날 진행된 미래창조과학부 업무보고에서 정부의 이 같은 의지가 이제 반영이 됐습니다. 더욱 이제 한국형 발사체를 2019년까지 개발을 하고 2020년까지 달 탐사를 추진하면서 우주 산업을 육성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내용이 이제 포함이 돼서 상당히 주목을 받았는데요. 아직까지 예산이나 개발 인력 등이 좀 부족한 부분이 많은 산업이지만 정부의 적극적인 육성 의지가 있으면서 이제 우주 산업 개발에 대한 이목이 좀 집중되고 있는 만큼 세트랙아이의 주가 흐름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말씀해 주셨던 네네. 것처럼 나로호 테마를 넘어설 수 있는 모멘텀들을 쭉 말씀을 해 네네. 주셨어요. 그 부분이 조금 더 의미가 있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요. 네네. 가격 전략은 어떻게 세우고 계세요? 일단은 지금 바닥권 17,000원, 8,000원을 다지고 나서 지금 21,000원대까지 상승을 했는데 일단 당장은 좀 급한 상승이 있었기 때문에 조정이 조금은 있을 수 있다고 보여져서 매수가 21,000원 제시를 해드리고요.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전고점 수준 부근인 23,500원 수준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하방 라인, 지지 라인이었던 19,000원 제시를 해드리고요. 네, 알겠습니다. 대리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객장 공략 종목 세트랙아이였습니다. 한국투자증권 관악지점 김현태 대리와 함께했네요. 여의도 토픽이었습니다.